야구 시즌이죠. 키움 히어로즈를 비롯한 나머지 9개 구단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 힘내세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 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3장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 에서 과밀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란닭을 보도록 할게요. 과밀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란닭. 이전에 세뮤얼 버틀러는 암탉은 계란이 또 다른 계란을 만드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쓴 바 있다. 물론 버틀러는 자신이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2만 5천 마리의 산란 닭을 사육, 관리하는 조지아 양계회사의 사장인 프레드 할리가 암탉을 계란 생산 기계라고 묘사했을 때는 그의 말에 더욱 심각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할리는 사무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그 말에 덧붙여 계란 생산의 목적은 돈벌이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는다면 무엇을 위해 계란이 생산되는지를 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미국인만의 것이 아니다. 영국 영놈 잡지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산란닭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원료, 사료를 최종 생산물, 계란으로 바꾸는 매우 능률적인 전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산란닭이 사료를 계란으로 전환시키는 능률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이 업계의 상업 잡지에서 흔히 발견되며 특히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다. 예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가 산란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산란닭은 육계와 대개 동일한 과정을 겪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육계와 마찬가지로 산란닭 또한 과밀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종 포식을 막기 위해 부리가 제거된다. 하지만 이들은 육계에 비해 오래 살며 이에 따라 수술을 2번 받는 경우도 흔하다. 가금 전문가인 영국 국립가금업연구소 소장 딕 웰스는 태어난 지 5일에서 10일 사이에 병아리의 부리를 제거하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그 전에 하는 것보다 병아리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며 조기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암탉은 생후 12에서 18주 사이에 사육개사에서 산란시설로 이전되는데 이때 암탉은 한 번 더 부리를 제거당한다. 산란닭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고통을 겪게 된다. 새롭게 부화된 병아리는 병아리 감별사에 의해 암수로 선별이 이루어진다. 수병아리는 아무런 상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다. 일부 회사는 이러한 병아리들을 가스로 죽이기도 하지만 대개 살아있는 병아리들은 플라스틱 부대에 버려지고 그들 위에 버려진 다른 병아리들의 무게로 질식사한다. 다른 병아리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루로 만들어져 남매들의 모이가 된다.
미국에서만 매년 최소 1억 6천만 마리의 병아리들이 가스에 질식되거나 가루가 되어 숨져간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사육사들은 수평아리들을 마치 우리들이 쓰레기를 내다버리듯이 처리한다. 산란닭의 수명은 좀 더 길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다. 과거에는 햇 암탉, 아직 알을 낳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암탉을 이와 같이 부른다. 을, 옥외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더욱 강한 산란닭이 될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의 삶을 더 잘 견뎌내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한 사육은 옥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태어날 때부터 새장에 넣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새장을 겹겹이 쌓아놓으면 각각의 새장에 닭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며 닭 한 마리당 간접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른 성장으로 얼마 있지 않아 닭들은 더 큰 새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는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닭들을 옮김으로써 사망률이 조금 높아질 것이며 닭을 이동시킬 때 다리를 부러뜨린다든가 머리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육 방식이 활용되건 오늘날 대규모 계란 생산업자들은 모두 산란닭을 새장에 가두어 놓고 사육한다. 새장은 흔히 배터리 또는 배터리 새장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새장의 전기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는 배터리라는 단어가 일련의 유사한 또는 연속되어 있는 장비 단위라는 원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처음 새장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생산업자들이 새장 하나에 한 마리를 수용했다. 이는 어떤 닭이 산란수가 적어 모이값을 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산란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닭은 도축을 당했다. 그 다음에는 두 마리를 한 새장에 넣을 경우 닭 한 마리당 비용이 절감되고 더 많은 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첫 단계에 불과했다. 지금은 각각의 닭이 낳는 계란의 숫자를 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날 새장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 축사에 수용하여 따뜻함을 유지시켜주고 모이와 물을 제공해주는 닭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자동 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요구가 있고 이로 인해 산란 닭에게 6개들 이상의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뉴욕 주 북부에서 가금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앨런 하인스 워스는 지역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36,000마리의 산란 닭을 관리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그의 아내는 2만 마리의 햇 암탉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일에 하루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일은 자동 모이 주는 장치, 물컵, 밤사이에 죽은 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기자의 다음과 같은 묘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관리 방식이 닭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햇 암탉 사육장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2만여 마리나 되는 많은 닭이 인간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가장 먼 곳으로 떠밀려 가면서 내는 울음소리는 크고 격앙되었다.
LA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줄리어스 골드만의 에그시티는 100만 마리 이상의 산란 닭을 사육하게 된 최초의 농장 중의 하나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새로운 농법을 열정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1970년 당시 계란 도시는 이미 총 20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9만 마리씩 들어가 있는 50m 길이의 축사가 여럿 있었고 16 곱하기 18인치의 3장의 닭을 5마리씩 수용하고 있었다. 에그시티의 부회장인 벤 셔임스는 기자에게 그렇게 많은 닭들을 어떻게 사육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저희는 각 축사의 110개 열 중에서 2개 열의 3장에서 채집된 달걀과 닭이 먹는 사료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걀 생산이 저하되어 채산성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9만 마리의 닭을 모두 고기를 넣은 파이나 닭 수프용으로 이용하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합니다. 시설의 모든 열을 일일이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별 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만 마리를 관리하려면 통계적 표본에 의거해야 하지요. 대부분의 계란 공장은 3장이 단으로 쌓여 있으며 모이와 물은 3장 열 사이에 흠통을 통해 중앙급식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보급된다. 3장은 경사진 철사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닭은 경사, 흔히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로 인해 편안히 서 있기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인해 3장이 3장 앞쪽으로 굴러내리기 때문에 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더욱 현대식 공장에서는 계란이 컨베이어 벨트로 포장 공장까지 이송된다. 철망 바닥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배설물은 철망 사이로 떨어지며 한꺼번에 수거가 가능하다. 이는 수개월 동안 쌓여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일부 생산자는 좀 더 자주 제거해 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생산자도 있다. 불행히도 암탉의 발톱은 철망 위에서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되지 않았으며 조사해보면 대개 닭의 다리에는 여지없이 상처가 나 있다. 닭의 발톱은 발톱을 마모시킬 단단한 바닥이 없는 이상 계속 길어지며 영구적으로 철사에 엉켜 감기게 될 수가 있다. 국립가금기구의 전 회장은 한 업계의 잡지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희는 문자 그대로 3장에 고정된 닭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발톱이 철사 그물코에 걸린 것 같았으며 이것이 헐거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발톱이 완전히 철사를 두르도록 자라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닭은 3장 앞쪽에서 그런 일을 당하였으며 그리하여 먹이와 물을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란 닭에게 허용되는 3장 안의 생활 공간의 수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1954년 통과된 조류보호법은 조류 박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의 8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조류를 3장이나 수용시설에 넣어두거나 감금할 때 3장의 높이나 길이 또는 폭이 새가 자유롭게 날개를 뻗치기에 충분치 않을 시에는 관리자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며 특별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우리가 모든 형태의 감금에 반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가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을 만큼 3장이 커야 한다는 원칙은 아마도 새들의 매우 기본적인 충동을 좌절시키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속박으로부터 새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저선일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가금 3장은
새가 최소한의 자유를 느낄 정도로 넓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인용한 조항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단서가 붙어있다. 단, 이 조항은 가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막힌 단서는 동물 애호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식욕에 대한 욕망과 동정의 바탕을 둔 욕망 중에서 어떤 쪽에 훨씬 커다란 비중을 두는지를 적절히 보여준다. 가금이라고 불리는 새들이라고 해서 다른 새들보다 날개를 펼치려는 욕망을 적게 갖는 본성의 새들이라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영국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식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한 채 조류 학대에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1970년에 동물복리법과 그 이후 지어진 개정에서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사회적 순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어야 하며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은 동물원, 서커스, 애완용 동물 판매업자, 실험실 동물에는 적용되지만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류 일반을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산란닭을 위한 닭장은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가장 평균적인 암탉의 날개 길이가 대략 76cm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닭장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가금 트리뷴지에 따르면 표준적인 크기는 12 곱하기 20인치로 여기에 산란닭이 한 마리에서 5마리가 들어간다. 닭 한 마리의 가용 공간은 닭장당 들어가는 닭의 수에 따라 240에서 48평방인치로 다양하다. 그런데 닭 한 마리당 지출되는 축사 및 장비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산란닭을 과밀하게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크기의 새장에서는 심지어 한 마리의 닭이라도 날개를 마음껏 펴지 못할 것이며 동일한 우리의 5마리가 수용될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이 암시하고 있듯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4~5마리가 이 업종의 표준이다.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래 현대 집약식 축산에서 암탉이 수용되는 조건은 많은 조사와 연구, 과학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 하원농업위원회는 1981년 가축의 복리에 관한 보고서를 간행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실험용, 상업용 배터리 새장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우리가 본 것에 커다란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배터리 새장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애버리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 연구는 영국의 하우튼 가금 연구소가 수행한 것이다. 그들은 암탉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암탉이 쉬고 있을 때 차지하는 물리적인 면적은 637평방센티미터이지만 닭이 쉽게 몸을 돌릴 수 있으려면 단독으로 새장에 수용되었을 때 1681평방센티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는 5마리를 수용하는 새장에는 모든 달개 앞쪽으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폭이 106.5cm, 길이가 41cm 이상이어야 하며 닭 한 마리당 873평방cm, 대략 42 곱하기 16인치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앞의 가금 트리뷴치 기사에서 언급된 48평방인치는 표준적인 12 곱하기 20인치의 닭장에 5마리의 닭을 수용한 경우인데, 이를 환산해 보면 개별 닭에게 정확히 300평방cm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 우리에 4마리만 수용할 경우 닭 한 마리에게 375평방cm가 주어지게 된다. 영국 정부는 솔선에서 새장을 순차적으로 없애라는 권고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1981년 스위스에서는 10년에 걸친 배터리 새장 없애기가 시작되었다. 1987년까지는 새장 안의 닭이 최소 500평방cm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1992년 1월 1일부터는 전통적인 새장 사용이 위법이 될 것이며, 모든 산란 닭에게 안전한 부드러운 바닥의 둥지 상자가 제공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부터 종래에 쓰던 배터리 새장 사용이 불법이 될 것이며, 암탉은 1000제곱센티미터의 최소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둥지를 만들고 땅을 긁어팔 수 있는 장소가 암탉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보다 진일보한 법률은 1988년 7월에 통과된 스웨덴 법률이다. 이 법률은 향후 10년 동안 새장을 없애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업자들이 소와 돼지, 모피용 동물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배터리 새장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1986년 유럽 공동체 소속 여러 국가의 농업성 장관들은 산란 닭이 사육되는 최소 공간을 450제곱센티미터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95년에 가서야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영국 농업성 글래드스롭 실업 농장의 부국장인 맨디 힐 박사는 유럽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영국에서 650만 마리의 닭들을 서로 다른 시설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추산은 현재 엄청나게 많은 닭들이 위에서 언급한 형편없이 낮은 최소한도의 조건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국의 산란 닭은 약 5천만 마리 정도이고, 그중 대략 90%가 닭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새로이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은 대부분의 계란 생산업자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고밀도 사육을 합법화한 데 불과한 것이다. 오직 계란 산업의 표준보다 훨씬 비좁은 우리의 닭을 쑤셔 놓는 소수의 업자들만이 사육 조건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한편 1987년 유럽의회는 유럽 공동체 내에서 배터리 새장을 10년에 걸쳐 점차 없애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단지 조언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어서 새장의 종말을 보고 싶어하는 유럽인들이 아직까지 축배를 들 계제는 아니다. 반면 미국은
아예 이러한 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유럽보다 훨씬 뒤처져 꾸물거리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450평방센티미터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닭 한 마리당 70평방인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계란 생산자 연합이 48평방인치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농장에서 닭에게 허용되는 공간은 이보다 협소하기 일쑤다. 미국 모리스 산에 위치한 하인스워스 농장에서는 12×12인치의 우리에 4마리의 닭을 우겨 넣었다. 이는 한 마리당 36평방인치의 공간이 주어진 것이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고 있다. 다른 업자들이 한 세장에 5마리의 닭을 억지로 집어넣을 때 하인스워스 공장에서는 더 많은 닭을 억지로 집어넣고 있다. 어떤 공식적인 또는 준공식적인 권고가 있다고 해도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몇 마리의 닭이 우리에 빽빽하게 집어넣어지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실전법에는 18×18인치의 세장에 4마리 이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988년 예고 없이 빅토리아주의 한 농장을 방문해서 살펴보았더니 그 크기의 한 세장에 7마리를 다수의 농장에서는 5~6마리씩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의 농업성은 생산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46평방센티미터의 한 세장에 수용된 7마리의 닭에게는 한 마리당 289평방센티미터 또는 46평방인치가 주어진 셈이다. 이러한 과밀한 비율은 한 장의 타이프 용지가 2마리의 닭이 살아가는 공간임을 뜻하는데 이는 사실상 닭들이 서로의 등에 올라타서 생활하고 있는 격이다. 미국, 영국,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이 채택하고 있는 현대식 계량 공장에 대한 기준 하에서는 닭이 자연적 본능을 펼쳐볼 기회가 전혀 없다. 그들은 이리저리 걸어 다닐 수 없고 발로 땅을 긁어댈 수도 없으며 흙으로 목욕을 할 수도 둥지를 지을 수도 날개를 활짝 펼 수도 없다. 그들은 무리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길을 비켜설 수도 없고 약한 닭이 강한 닭의 공격을 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조건 하에서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극도로 과밀한 상태에서의 사육은 과학자들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상태를 초래하며 이는 극도로 과밀하거나 감금 상태에 놓인 인간, 기본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유사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육개들이 상대를 공격하고 동종 포식을 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텍사스의 자연학자 로이 베리책은 오랜 기간 사육 상태에서 살아왔던 산란 닭에서 나타나는 다른 징후를 포착했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육되는 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내가 보기에 이들은 불행해 보였다. 내가 관찰한 배터리 3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어미의 보호에서 벗어나 수풀 속에서 메뚜기를 쫓던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시기를 잊은 것 같았다. 그렇다. 배터리 3장은 사실상 문자 그대로 가금의 정신병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라는 또 다른 고통의 징후이다. 뜰에서 발로 땅을 긁어대는 닭들은 일반적으로 조용하며 간혹 꼬꼬댁 울음을 터뜨리는 정도에 머문다. 하지만 닭장에 갇힌 닭들은 매우 소란스러운 경향이 있다. 앞에서 나는 하인스워스 농장의 햇 암탉 개사를 방문하여 그곳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묘사했던 기자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다음은 그 기자의 산란 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산란 괴사에 수용된 닭들은 이상하게 흥분하고 있었다. 햇 암탉 괴사의 소라는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닭들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곡류, 여물통의 모이를 먹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다른 놈들 위로 기어오르면서 끼루루 꼬꼬 꼬꼬댁거렸다. 이러한 방법으로 암탉들은 산란으로 점철된 짧은 삶을 보낸다.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산란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닭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다. 폴라드 로렌츠는 배터리 개사의 산란계가 겪는 최악의 고문이 산란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동물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닭이 같은 우리의 다른 닭 밑으로 계속 기어들어가려고 애쓰며 거기에서 덮어 가릴 것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경우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탉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랫동안 산란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개사의 동료들이 북적거리는 한가운데서 알을 낳기를 꺼리는 그들의 본능은 유사한 상황에서 배변하고 싶지 않은 문명인의 기분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강하다. 로렌츠의 관점은 암탉이 차츰 어려워지는 장애를 극복해야만 산란 둥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실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둥지에서 알을 낳고자 하는 닭의 강한 집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드러났다. 즉, 닭의 산란 둥지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20시간 동안 굶은 상태에서 모이에 다가가려고 애쓰는 경우 못지 않았던 것이다. 암탉들이 자기만의 장소에서 알을 낳으려는 본능을 진화시킨 것은 알을 낳을 때 항문 부분이 붉어지고 축축해져서 만약 이것이 다른 닭들의 눈에 띄면 그들이 그 부분을 쪼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약 쪼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더욱 쪼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종포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암탉들이 둥지짓기 본능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나의 몇몇 친구들은 상업적 산란 시기가 끝나 조만간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운명에 놓인 몇 마리의 암탉들을 데려다 키웠다. 닭들은 뒷뜰에 풀어놓고 약간의 지푸라기를 주자 바로 둥지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아무것도 없는 쇠창살 우리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말이다. 스위스에서는 1991년 말까지 안전하고 어둡게 만들어 놓은 바닥이 푹신푹신하거나 짚을 두둑하게 깔아놓은 둥지 상자를 산란 닭에게 보급할 것을 법률로 요구할 방침이다. 스위스의 과학자들은 심지어 암탉이 어떤 지푸라기를 좋아하는가를 연구하기까지 했으며 그 결과 세장에서 사육되었건 지푸라기 위에서 사육되었건 모든 닭들이 귀리집 깍지 또는 밀집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 어떤 닭도 새망 바닥에 알을 낳지 않았으며 심지어 합성 잔디 위에서도 알을 낳지 않았다. 의미심장하게도 연구에 따르면 지푸라기 위에서 사육된 대부분의 암탉들은 둥지 상자에 들어가서 45분을 보낸 후에 그곳을 떠난 반면 새장에서 사육된 닭들은 새로 발견한 안락함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45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87%가 여전히 그곳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다. 닭장에 갇혀 있음으로써 표출되지 못한 다른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실험 또한 위에서와 다를 바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2명의 과학자는 생애 첫 6개월을 새장에서 사육된 암탉들을 관찰했는데 그들의 과반수는 우리에서 풀려나자마자 10분 이내에 날개를 퍼드득거렸다. 이는 새장 안에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행동이다. 흑목욕, 이는 깃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본능적 행동이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장 뜰에서 키우는 암탉들은 일단 좋은 흙이 깔려있는
목욕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할 경우 그곳을 움푹 파놓고 깃털을 부풀려 흙을 깃털 안에 뿌리고 흙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활기차게 흔들어 댈 것이다. 닭은 흙목욕에 대한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심지어 이러한 본능은 우리 안에 수용되어 있는 닭들에게도 나타난다. 한 연구는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닭장에 수용된 닭의 복부털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닭보다 많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암탉들이 직접 철망 바닥에 대고 흙목욕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연구자는 흙목욕을 할 적당한 재료가 없다는 사실이 새장에 수용된 닭의 복부털이 빠지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철망 우리에 수용된 암탉들이 모래 위에서 사는 암탉들에 비해 훨씬 자주, 비록 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흙목욕 활동과 유사한 행동, 비록 그들의 깃털에 뿌려 넣을 흙은 없지만 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흙목욕을 하려는 욕구는 매우 강하여 암탉들은 철사 바닥 위에 서 있으면서도 계속 흙 목욕을 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 와중에 그들 복부의 깃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새장에서 풀려나는 순간 암탉들은 흙 목욕의 참맛을 만끽할 것이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경우 거의 깃털도 없던 기운 없고 소심한 암탉은 짧은 시간 내에 깃털을 회복하고 자연스러운 품위를 회복하는데 이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좌절로 점철된 현대 계란 공장에서 사육되는 암탉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암탉으로 가득 찬 새장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들은 편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기가 불가능하다. 설령 한두 마리가 자신들의 자리에 만족해도 닭장 안에 다른 닭이 움직이면 자신들 또한 움직여야 한다. 이는 한 침대에서 세 사람이 편안한 밤을 보내기 위해 애쓰는 경우와 비슷한데 암탉들은 하룻밤이 아니라 1년을 꼬박 별다른 효과도 없이 버둥거린다는 점에서 침대의 경우와 구분된다. 설상가상으로 닭은 닭장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깃털을 잃기 시작한다. 이는 철망의 깃털이 문질러짐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암탉들에게 쪼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맨살이 철망에 문질러지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닭장 안에서는 깃털이 얼마 남지 않고 피부가 문질러져서 맨살이 밝은 적색으로 바뀐, 특히 꼬리 부분이 그렇게 된 암탉이 흔히 발견된다. 육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란 닭에게서도 깃털 쪼기는 스트레스의 징후이며 앞에서 인용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후다. 횃대와 긁어낼 수 있는 지푸라기, 둥지 상자 등이 갖추어진 넉넉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암탉들은 흔히 사용되고 있는 철망 닭장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비해 덜 쪼며 깃털 손상도 적게 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깃털 쪼기는 그 자체가 더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연구단이 밝히고 있듯이 핥힌 상처와 찢어진 피부, 특히 등에 난 상처는 깃털이 더 이상 등의 피부를 보호하지 못할 때 흔히 나타나는 듯하다. 요컨대 두려움과 깃털 상실, 고통이 모두 동일한 증후군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닭장에는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려 옆으로 떠밀리다 다른 닭들의 발밑에 깔린 한 마리에 또는 좀 더 넓은 우리에는 한 마리 이상의 닭이 있다. 농장 뜰에서 살고 있다면 그 닭은 쪼는 수인이가 하위에 속할 것이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하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닭장 안에서는 이러한 놈들이 흔히 경사진 바닥의 아래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같이 사는 놈들이 모이나 물통에 다가가기 위해 그들을 짓밟아 뭉개는 곳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본 독자들은 암탉들이 닭장을 선호할지 밖에서 뛰어다니길 선호할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과의 마리안 도킨스 박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해 보았다. 그녀는 연구를 통해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더욱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선택권이 주어지자 풀이 깔린 방사장과 닭장 모두를 익히 알고 있는 닭들은 방사장으로 향했다.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 모이가 있는 닭장보다도 모이가 없는 방사장을 선호할 것이다. 닭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부적절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다. 높은 사망률은 그들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닭의 자연수명은 암탉이 도축되기까지 살 수 있는 18개월에서 2년을 훌쩍 넘어선다. 집단 수용소에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닭 또한 가장 비참한 조건 하에서도 끈질기게 삶에 집착한다. 하지만 계란 공장에서 매년 10에서 15%의 암탉이 죽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중 대다수는 과밀한 수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죽어나간다. 다음은 그에 대한 한 사례다. 캘리포니아 쿠가몬가 근처의 5만 마리 규모의 양계장 관리인에 따르면 매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닭이 감금 스트레스로 쓰러진다. 이는 매년 2,000에서 4,000마리가 죽는다는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 닭들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과밀한 곳에서의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죽은 것이다. 신중한 통제가 이루어진 코넬 대학 가금학과 연구자들의 연구는 과밀한 사육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1년이) 채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2 곱하기 18인치의 닭장에 3마리씩 수용된 산란 닭의 사망률은 9.2%였다. 같은 크기의 닭장에 4마리가 수용될 경우 사망률이 16.4%로 상승했으며 5마리로 높였을 때의 사망률은 23%에 달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레그혼 암탉들은 12 곱하기 18인치 닭장에 4마리씩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계란의 생산 총량이 커질 경우 더욱 커다란 자본과 노동 관련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새 감가상각이라고 이름 붙인 높은 비용을 보상하고 또 남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란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만 한다면 닭장 하나에 5마리의 산란 닭을 집어넣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보고서는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육계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며 과밀한 환경 하에서 더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 하에서 사육하는 것이 가축 공장 경영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란은 닭의 육체적 기능, 여성의 배란과 유사한 기능이다. 이 때문에 암탉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상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알을 낳게 된다. 우리에게 계란을 제공해주는 암탉들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한다. 일찍 죽는 놈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살아남아 고초를 겪게 될 동료들이 맞이할 것이라고는 과밀한 상태에서 불편을 겪으며 또 다른 몇 개월을 보내는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산성이 감축될 때까지 계속 산란을 하며 그러고 나서는 도축장으로 이송되어 치킨파이나 스프의 원료가 된다.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러서야 그들을 이용할 만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계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다. 계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산란 닭은 강제 털갈이로 알려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암탉의 번식력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자연 조건 하에서의 닭은 오래된 깃털이 빠지고 새 깃털이 자라는 생리적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친다. 그런데 강제 털갈이는 이러한 과정을 인위적으로 겪게 하려는 것이다.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암탉은 털갈이가 끝난 후에는 좀 더 자주 알을 낳는다. 온도나 일정량 등의 계절적 변화가 없는 통제된 환경의 닭장 안에서 털갈이가 이루어질 경우 닭의 생체 기관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우선 암탉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던 모이와 물을 갑작스레 취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영국 농업성이 발간한 소책자에는 최근까지도 강제 털갈이가 이루어진 두 번째 날은 다음과 같이 하라는 충고가 담겨 있다. 모이, 빛, 물을 제공하지 말라. 모이통을 확실히 비우고 남아있는 사료를 깨끗이 없애고 달걀을 수집하라. 다음으로 물과 빛 공급을 중단하고 닭을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라. 당시에는 이틀 후에 다시 물을 공급하고 모이는 또 다른 하루가 지난 후 공급하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었다. 조명은 몇 주가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며 살아남은 닭 일부는 쇼크로 쓰러졌다. 들은 6개월 또는 그 전후한 시간 동안 생산력을 갖추게 되어 사육할 만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1987년 이후 동물복리단체의 압력으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강제 털갈이가 불법화되었으며 닭에게는 매일 음식과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예전과 다름없이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계 농가는 아예 강제 털갈이와 같은 과정 자체에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암탉은 값이 싸다. 이 때문에 양계 농가는 사육하고 있는 닭의 계란 생산 능력이 절정을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아예 닭을 새로 구입해버린다. 마지막까지도 양계업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계란을 낳아주었던 닭들에 대한 동정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특식을 제공받는 사형수와는 대조적으로 사형이 예정된 닭들에게는 전혀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할 만큼 이용한 암탉들에 모이를 주지 말라고 가금 트리븐지의 제목 기사는 충고한다. 그 밑에 나온 기사에는 도축되기 30시간 전에 암탉에게 제공한 음식은 낭비일 뿐이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공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닭의 소화관 속에 남아있는 음식은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챕터에서
사진이 실렸는데요. 202페이지에는 우리의 닭들이 들어가 있고 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소재 서머싯 가금 공장의 배터리 3장 근접 사진. 이 3장에는 7마리의 암탉들이 들어있었고 이 3장의 크기는 18×18인치였다. 패티 마크의 사진이고요. (211페이지에는) 닭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생산 라인이 살아있는 닭들을 수송하고 있다. 닭들은 처리 공장의 도축실에서 삶을 마감한다. 짐 메이슨과 켈러의 사진. 동물 공장이라는 책에서 가져옴. 죽기 전에 주는 모이는 돈이 되지 않는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엉망으로라도 지금 당장 뭐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입니다. 좀 긴가요? 이 말은 내 걱정만 지금부터 내 걱정만 하시지 말입니다. 유시진 대위님 말씀이시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요. 엉망으로라도 지금 당장 뭐 하나 해놓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일의 소득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였는데 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1을 얻을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8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9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